저는 35년 넘게 환자를 돌봐온 의사이자 의학을 연구해온 학자인 샌더스 박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 1위, 전 세계 무역 결제 단위인 달러를 스스로 찍어낼 수 있는 비교 불가 경제력,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 패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오픈 AI 등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시장을 지배하는 사실상 적수가 없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기술 전방위에 걸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글로벌 패권국이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개인 파산 원인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직장에서의 해고? 아닙니다. 신용카드 빚이 아닙니다. 대출도 아닙니다. 바로 의료비. 미국 전체 파산의 3분의 2, 즉 67%가 의료비 때문입니다. 의료비 부채가 있는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은 집을 잃거나 파산합니다. 나는 큰 병 한 번이면 파산할 수 있다. 미국인들의 기저에 깔린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구급차 한 번 타면 $1,300, 한국 돈으로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구급차 절대 부르지 말고 직접 운전해서 가라. 여차저차해서 병원 도착하면 응급실 비용만 최소 $2,800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430만 원입니다. $1,300짜리 구급차에 $2,800짜리 응급실. 치료 시작하기도 전에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지금 바로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세계 최강 대국 미국도 못 쫓아가는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가진 한국임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자세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은 병원비가 무서워서 맹장 수술도 제때 못 받는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사는 자식들이나 친지들을 통해 저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누구나 평등하게 병원비 혜택을 받습니다. 동네 의원이든 대형 병원이든 의료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국가건강보험 제도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위급할 때 119를 부르는 게 당연하지만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제발 구급차를 부르지 말아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급차 이용료가 국가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타는데 수백만 원까지 사설업체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한 출혈이 있어도 병원비가 무서워 구급차 대신 우버 택시를 불러 타고 응급실로 가는 환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미국인들이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 중 하나는 병원이 아니라 고펀드미 같은 기부 사이트입니다. 민간 보험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너무 크거나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부 사이트에는 우리 아이의 백혈병 치료비를 도와주세요. 남편의 수술비를 도와주세요. 라며 병원비 고지서를 인증하고 모금을 요청하는 사연이 매일 수만 건씩 올라옵니다. 사실상 구걸에 가깝죠.
의료비 마련을 위해 많은 국민이 온라인에서 모금 운동을 벌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개인 중 60% 이상이 과도한 의료비 부채 때문에 파산합니다. 무보험자뿐만 아니라 직장을 통해 민간보험에 가입한 중산층조차도 큰 병에 걸리면 파산합니다. 투병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회사 보험도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의료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평범하게 집을 소유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산층 가정이 가족 중 한 명의 암 치료나 큰 수술 때문에 집을 팔고 평생 모은 저축을 모두 병원비로 날린 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미국에서는 인슐린 같은 필수 의약품 가격이 한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국가가 약값을 통제하지 않고 민간 제약사와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이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약값을 아끼려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고 인슐린 주사량을 스스로 절반으로 줄여서 쪽에 맞다가 합병증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뉴스에 자주 보도됩니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약을 싸게 사기 위해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원정 쇼핑을 가는 노년층도 많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날아오는 의료비 청구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일단 높게 부르고 보는 제안서에 가깝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단일한 의료 수가가 없다 보니 병원 맘대로 금액을 책정합니다. 병원에서 1억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오면 환자가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 내가 지금 파산 위기라 돈이 없다고 사정하거나 협상을 벌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럼 2천만 원만 내라고 깎아주거나 장기 할부를 대가로 금액을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해 병원비 청구서의 거품을 찾아내고 대신 협상해 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나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지원 제도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들은 각자 알아서 민간 보험회사의 상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 아예 무보험 상태로 지내야 하는데 이 무보험자 수가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의료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한국에서는 몇만 원이면 찍는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인 MRI 검사. 한 번에 미국에서는 수백만 원이 청구되기도 하고 아이를 낳거나 간단한 수술을 받아도 수천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최대 단점은 바로 이러한 살인적인 비용과 그로 인한 의료 불평등입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며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보험회사마다 지정된 병원과 의사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 병원이나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한국처럼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동네 병원에 걸어가서 3, 4천 원 내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주사 맞고 약을 타오는 일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 혹은 몇 달을 예약하고 기다려야 하는 접근성의 한계도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 의료 시스템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경쟁하다 보니 의료 기술의 발전과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암 치료나 중증 질환 수술 분야, 그리고 최첨단 의료 장비와 연구 분야에서는 미국 병원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지불하는 환자들에게는 극진한 맞춤형 서비스와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반대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뛰어난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 그리고 효율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병원 문턱이 낮고 전문의 진료를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 제도 덕분에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중증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비율도 미국보다 훨씬 높고, 전반적인 보건 효율성 평가에서 항상 세계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평등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인 반면, 미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서 돈이 많으면 최고의 치료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기 힘든 양극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인데, 한국의 편리한 의료 제도 덕분에 큰 걱정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움과 경의를 느끼게 됩니다. 큰 병에 걸리면 병원 대신 기부 사이트에 글을 올려 치료비를 구걸해야 하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구급차를 타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쳐야 하는 미국의 이 현실을 미국인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나라를 위해 순국선열들께서 몸바쳐 지켜온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추천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한국에 계신 프로그램 시청자분들께 힘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프로그램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 건강 비결에서 닥터 샌더스였습니다.